왜 오라가라 그럽니까? 돈 받기 전에는 못 나가죠. 돈을 받아야 나갈 거 아니에요. 재산분할을 받을 권리가 있기 때문에 안 나가셔야 이깁니다. 나가시면 집니다. 나가시는 순간 이제 어떻게 할까요? 생활비 안 주고 돈으로 말려 죽이겠지 이제. 그럼 지는 거예요. 소송이 판결까지는 1심, 빨라도 1년, 항소까지 하고 상고까지 하면은 2년, 3년은 기본으로 간단 말이에요. 이 재산분할 청구권이 이자가 없어요. 재산분할 청구권에 대해서는 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연 5%의 이자를 계산한단 말이에요. 그러니까 무이자로 사람 괴롭히는 거예요. 어차피 이자 안 붙으니까. 어차피 이자 안 붙는 돈이니까 돈 안 주고 양육비 안 주고 생활비 안 주면서 괴롭힐 수 있죠. 합법적으로. 그러면 돈 받을 사람은 어떻게 되느냐. 너무 힘드시니까 굴욕적인 합의를 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 겁니다. 돈 정말 못 하니까. 그래서 나가면 집니다. 장소는 항상 집이 되어야 돼요. 전투 장소는 집이 되어야 됩니다. 배우자가 불편해서 나가게 유도한다고 생각하고 싸워서 이겨야죠. 소송은 전투입니다. 남의 것을 뺏어서 내 것으로 만드는 그 정도 각오로 소송하시면 되죠. 집에 있으셔야 돼요. 나가면 집니다. 네. 집이 남편 명의이고 남편의 100% 재산으로 집을 산 거면 그래도 이 사연자분한테 집 반반 이렇게 나가는 건가요? 반반이 아니라 비율은 달라질 수 있겠죠. 어쨌든 받을 권리는 있으니까 안 나가셔도 된다는 거죠. 어떤 분들은 남편 없을 때 현관문 도어락 바꿔버리고 못 들어오게 문 잠궈버리고. 제가 말씀드렸잖아요. 전쟁이에요. 싸워야 이기는 거예요. 안 싸우면 집니다. 그렇게 했을 때 도어락 문을 비번을 바꾸면 강제로 뜯고 들어갈 수 있잖아요. 네. 그럼 그래도 법적인 처벌을 한 거예요? 뭐 손괴죄 등 문제가 되는 경우가 간혹 있긴 한데 처벌받더라도 처벌 수위가 워낙 미미해서. 그리고 손괴로 인정이 안 되는 경우도 종종 있고요. 뜯었다가 다시 붙이면 되죠 뭐. 네. 뭐 분해했다가 다시 붙이면 되는 경우도 많거든요. 그게 손괴가 되었다고 보기에 조금 애매한 경우도 되게 많습니다. 만약에 그렇게 되었다면 어떻게 하냐. 나도 따고 들어가야지. 다시 부수고 들어가야죠. 이삿짐 차 불러가지고 창문으로 들어가야죠. 제가 말씀드렸잖아요. 전쟁은요, 안 싸우면 지는 거예요. 다시 그냥 물어주면 되겠다. 재산분은 그 예를 들어서 10억짜리 집에 10%만 받아도 1억인데, 그쵸? 도어락 그거 얼마 하는데? 주면 되지. 주면 될 거 아니에요. 이렇게 싸워가지고 집을 한 명이 나갔어요. 네. 그러면 이제 나간 사람이 살고 있는 사람 몰래 그 집에 들어가면 주거침입죄예요? 별거 기간도 봐야 됩니다. 아.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한 3일 정도 나갔다. 네. 그렇게 하면 사실상 별거라고 보기가 조금 힘들죠. 잠깐 머리 식히러 갔다 왔다. 그 볼력기도 충분히 있단 말이에요. 근데 예를 들어서 한 2년간 집에 한 번도 들어오지 않고 서로 간에 연락도 없고 생활비 주고받은 흔적도 없고 아예 남남이라고 볼 수 있을 만한 사정이 있을 때 그때는 안 돼요. 서로 간의 사생활을 보호를 해줘야 된단 말이에요. 그래서 법률이라는 게 수학이 아니라는 겁니다. 답이 딱 정해져 있는 경우가 아니에요. 뭐 어떤 경우는 뭐 일주일이면 그럼 괜찮을까? 그럼 한 달이면 괜찮을까? 그게 기간도 봐야 되지만 또 다른 사정도 봐야 돼요. 제가 아까 부부간의 실체라고 할 만한 요소가 있었다면 들어가야죠. 뭐 집에 들어가도 됩니다. 근데 그런 요소가 정말 하나도 없었다. 그러면 주거침입죄 문제 될 수 있어요. 그래서 법률은 단순한 수학이 아니다. 그렇기 때문에 여러 의견이 있을 수도 있고 사안을 구체적으로 종합적인 사정을 봐야지 판단할 수 있다는 겁니다.